안녕하세요. 네이버술 따뜻한 리뷰처럼 내 딸입니다. 오늘은 국내 거래소에서 플레어를 에어드랍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고요. 거래소에서 에어드랍을 받게 되면은 에어드랍 배포 이후에 진행될 거버넌스 투표라든지 그 다음에 FTSO 위임 보상이라든지, 그리고 플레어가 상장이 되어 있지 않다면 현금화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플레어 에어드랍 전에 미리 조금 준비를 하시고 이동하시는 방법들을 미리 좀 생각해 놓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좀 내용을 정리하는 영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이 플레이어를 에어드랍 받았을 때 어떻게 활용할지 미리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플레이어 에어드랍을 국내 거래소로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플레이어가 상장된 거래소로 이동하는 방법, 두 번째로 플레이어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개인 지갑으로 이동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국내 거래소에서 플레이어가 상장될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상장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큰 이동이라든지 이런 게 어려우신 분들은 해당 방법을 선택하시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동을 할 수 있다면 이동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동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장할 때 기다리는 거는 제외하고 나머지 두 가지 선택지에서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플레어로 상장된 거래소로 여러분들이 이동하게 된다면은 장점은 현금화를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장된 거래소에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XRP, 비트코인 이런 걸로 교환하실 수 있고 다시 국내 거래소로 이동을 해서 현금화를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장점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단점은 플레어 에어드랍 배포 이후에 FTSO 위임 보상이 진행될 거예요. 근데 이런 위임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고요. 그리고 에어드랍 배포 이벤트 이후에 나머지 85% 분배 방법에 대한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플레어를 너무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현금화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플레어가 상장된 거래소로 이동해서 현금화하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플레어를 조금 더 길게 오래 투자하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런 단점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지갑으로 이동할 때는 반대로 장점은 FTSO 위임을 통해서 플레어 수량을 지속해서 늘릴 수 있고요. 그리고 85% 분배 방법에 대한 자신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점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현금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송버드 같은 경우에도 에어드랍 이후에 거의 600원, 700원까지 올라갔다가 계속 가격이 떨어져서 지금 20원, 30원 정도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은 적절한 타이밍에 매수 매도를 할 수 없어서 이게 단점이라면 단점이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국내 거래소에서 에어드랍이 됐을 때 이 에어드랍 된 토큰은 상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트래블 룰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도 좀 정확하게 알려고 이렇게 각 거래소에 이렇게 문의를 남겨놨어요. 그래서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트래블 룰은 디지털 자산 종류 상관없이 원화 환산가 100만원 이상의 모든 디지털 자산 입출금권에 대해서 적용된다고 해요. 그래서 보면은 만약에 플레어를 업비트로 에어드랍을 받았을 때 100만원 이상의 플레어를 이동하게 될 경우에는 트래블 룰이 적용이 돼서 업비트에서 이동 가능한 입출금 가능 자산 거래소로 이동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개인 지갑이 메타마스크밖에 등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지갑으로 이동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메타마스크를 미리 등록을 하셔서 100만원 이상 업비트를 이동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00만원 이하의 플레어를 에어드랍 받으시는 분들은 트래블 룰이 미적용이 되기 때문에 플레어 네트워크 지원하는 개인 지갑, 나노 월렛이라든지 디센트 월렛, 메타마스크 등을 통해서 이동하시면 되고, 또 다른 거래소로 이동하시는 분들은 플레어 상장 거래소에서 입출금이 가능해지는 거래소에 이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빗썸 같은 경우는 플레어 에어드랍에 대한 출금 지급 시기가 확정돼야지 안내를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빗썸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트래블 방식을 토대로 제가 예상해 보면 빗썸은 화이트리스트에 등록된 해외 거래소와 지갑으로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출금 거래 가능 거래소를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입출금 가능 거래소에 있는 주소를 화이트리스트로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개인 지갑도 마찬가지로 화이트리스트로 등록을 해야 되고요. 이 화이트리스트 등록이 가능한 개인 지갑 중에 플레어 네트워크
지원하는 개인 지갑에 주소를 등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인원 같은 경우는 업비트랑 거의 트래블룰이 동일하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코인원 같은 경우에서도 여러분들이 플레어를 100만원 이상 에어드랍 받아서 100만원 이상 이동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코인원에서 입출금 가능한 가상자산 거래소 중에 플레어가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로 이동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개인 지갑도 조금 더 업비트보다는 다양하게 등록을 해놓으시면은 나노, 디센트, 메타마스크 다 등록을 해서 이동하실 수 있으니까 코인원 이용하시는 분들은 해당 지갑 등록 방법이랑 가상자산 거래소 목록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인원에서 100만원 이하의 플레어를 에어드랍 받으시는 분들은 플레어가 상장되어 있는 플레어 지갑 주소가 있는 거래소로, 그리고 플레어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개인 지갑으로 언제든지 편하게 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빗이랑 코팍스 같은 경우에는 주말이라 상담센터가 연결되지 않아서 제가 정확히 확인은 하지 못했지만 코빗과 코팍스 같은 경우에도 빗썸이랑 거의 비슷하게 트래블룰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코팍스나 코빗으로 플레어를 에어드랍 받으시는 분들은 이동하실 때 이동 가능한 입출금 가능 가상 자산 거래소와 화이트리스트 등록하는 방법 등을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고 미리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에서 에어드랍을 받을 예정인데, 저도 업비트에서 에어드랍을 받고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어떻게 이동해야 될지 좀 고민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여러분들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좀 내용을 정리해서 공유해 드렸는데, 제가 업비트를 주로 이용하고 나머지 거래소들은 이용을 하고 있지 않아서 제가 혹시라도 잘못된 내용을 언급하거나 전달해 드린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은 그 해당 내용은 제가 고정 댓글이나 아니면 제 댓글을 달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내용 정정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토요일이 지나고 일요일, 월요일 지나면 화요일부터 에어드랍이 진행될 텐데 해당 영상 보시고 사전에 여러분들도 에어드랍 받은 플레어를 어떻게 이동하실 건지 아니면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미리 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내 입술 따뜻한 리프처럼 내 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